좀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좀 이제 막 열심히 달리셨잖아요. 한 5시간가량 열심히 이론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약간 쉬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한테는 좀 그런 시간인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작업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거창한 작업, 어차피 지금 제가 거창한 작업을 저 역시도 부담스러워요. 사실 제가 그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작품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멋있는 작업 이런 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 이제 주변에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을 때 너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미술 치료라는 걸 하니까 우와 너는 되게 작품 되게 열심히 했겠다 개인전 이런 거 안 해? 막 이런 질문들을 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렇기도 하고 저도 좀 민망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첫 시간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거가 부담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진 않아요. 잘 그리는 분들은 잘 그리는 대로 부담이 되실 거고 또 안 해보신 분들은 안 해보셨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에서 또 부담이 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복하는 거, 연습하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드시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좀 간단한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미술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시는 자신감을 얻는 또 하나의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는데 막 열심히 잘 그렸는데 생각대로 안 나왔어. 그러면 그냥 이게 나의 의도야. 혹은 이게 지금 나의 상태야. 이런 식으로 좀 뻔뻔하심을 좀 가져가셔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 작업이고 또 아니면 다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 여러 가지 뭔가 그게 큰 의미를 안 두시면 작품 자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시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떠한 표현이다. 정말 미술치료의 핵심이죠. 그 부분에 만약에 가장 큰 중심을 두신다면 조금 뻔뻔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림에 대해서도 조금 더 편해지시는 시간들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좀 뻔뻔하게 작업을 좀 해볼 텐데요. 처음에 제가 그 과제를 드렸던 나무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나무를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 최대한 같은 모양의 나무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재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재료들도 많고 그런 재료들을 사서 써보고 저도 사서 써보고 싶기도 하고 막 어디서 찾는 거지 막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재료가 좀 특이하고 새로운 재료가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아요. 이 미술 재료의 약간 뭐랄까요 딜레마죠. 그래서 이 재료들이 너무 비싸서 이게 조심스러워지거나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좀 뻔뻔하게 가셔야 해요. 재료 비싸면 당연히 비싼 재료 사는 거 부담스럽죠. 그거 너무 당연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재료들은 그래도 주변에서 좀 흔히 사용하실 수 있고 흔히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다양한 폭이 있어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재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재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고 이 작업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너무 싼 재료만 쓰는 거 아니야? 너무 싸구려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나는 비싼 재료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아끼셔도 돼요. 비싼 재료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고 싶은 걸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싼 재료 상관없고 저렴한 재료 좋은 거 많이 찾으시면 더 좋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편안해지시고 그 대신 싸고 비싸고 뭔가 고급지고 특별하고 이런 걸 떠나서
다양한 접근들, 다양한 작업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걸 꼭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고가가 아닌 저렴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재료들을 제가 오늘 나무를 그리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는 작업도 같이 보시면서 뭐 기회가 된다면 나무 작업은 아마 첫 시간에서 하셨을 거니까, 그쵸? 저널링에서 이미 하셨을 거라 믿고, 그러면 주제를 다른 걸로 해서 저랑 같이 저널링, 이번 시간에 저널링을 저랑 같이 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저는 여기에 보이시는 6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나무를 그려보려고 해요. 비슷하지만 제가 지금 같이 보시는 상황에서 그리기 때문에 똑같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 라는 어떤 기대감은 버리시고, 당연히 저는 똑같이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무를 같은 비슷한 6그루의 나무를 그리지만 어떻게 재료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드는지 최대한 재료의 특징을 좀 살리는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같이 주제만 다르게 하셔서 같이 저랑 여러가지 재료 사용하는 아트 저널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들은 건 많이들, 그리고 참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들 그닥 저거 처음 본다 하시는 재료들 많이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재료 소개를 먼저 한번 해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들고 있는 거 매직, 너무나 잘 아시죠? 유성 매직, 뭐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심지어 조금 더 좋은 마커라는 재질을 사용하셔도 전혀 비슷한 재질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연필도 뭐 돌려 쓰는 색연필, 깎아 쓰는 색연필 뭐든 상관없어요. 비슷한 재질이라는 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도 사인펜도 그 매직이나 마커와 비슷한 그 형식이지만 뭐 굵기나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얘는 유성 매직이에요. 그리고 얘는 수성 사인펜이죠. 그 차이들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서는 두께의 차이만 날 텐데,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얘는 그림을 그리고 유성 제품은 그림을 그리고 물이 닿아도 번지지 않는 거. 그렇지만 수성 제품은 그림을 그리고 물이 닿으면 번지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역할도 있다는 거.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 요거 파스텔. 그죠? 아시기는 하는데 사용해보진 않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제가 하는 걸 보시면서 사용해보시면 되게 좋은 재료 중에 하나예요. 되게 생각보다 재미있는 재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인데요. 사실 크레파스예요. 크레파스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똑같은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요거를 한번 나는 저 선생님이랑 똑같은 걸 해보고 싶다 하면은 요렇게 얘가 12가지인가요? 12가지네요. 12가지 색만 있어도 충분하시고요. 아니면 진짜 색깔 많은 크레파스 이런 거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같은 재질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료, 파스넬. 요즘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선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알고는 계시지만 사용해보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때문에도 사용해 보셨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없으면 이 재료는 이렇게 직접 써보기가 쉽지가 않은 재료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독특한 느낌, 재미있는 느낌이 있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요 제품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도 요 정도 6가지 재료를 가지고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매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나무. 짜자잔. 나무가 이렇게 그리면 비슷한 나무가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나무에 결도 한번 내어볼게요. 옆으로 삐져나오는 가지들도 만들어보고, 잘린 가지도, 짧은 가지, 긴 가지 해볼까요? 그리고
오늘의 제 기분은 앙상한 가지보다는 조금 푸른 이파리가 많이 있는 가지들을 좀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그리던 방법, 다들 엄청나게 친근한 파마머리의 나무 너무 잘 아시죠? 또 너무 단순한가 싶으면 이렇게 중간중간 색칠을 좀 넣어주셔도 좋고, 여기에 뭐 이제 그런 것 많이 하시죠? 특히 아동들 이렇게 해놓고 저처럼 색칠하기보다 뭐 사과 같은 거, 열매를 많이 그려주기도 하죠. 자, 끝! 너무 간단하죠? 어머, 뭐야, 저 선생님 되게 열심히 잘 그릴 줄 알았더니 애들같이 그리잖아. 네, 저 이렇게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얼마든지 편하게 열심히 그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색연필로 그려볼게요. 색연필 제가 좀 좋아하는 재료기는 해요. 그래서 또 비슷하게 나무를 한번, 아무래도 이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이 그려지는 느낌이라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색연필 되게 좋아하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매직으로 그렸을 때보다 조금 더 뭐랄까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좀 더 역동적으로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시나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있는데 안 드셔도 어쩔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려보고, 이 나뭇가지를 또 약간 저는 색연필로 거칠게 색칠하는 느낌을 사실은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색을 좀 섞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붉은기가 도는 색연필을 선택했어요. 조금 더 갈색 느낌이 드는 애로 바꿔볼게요. 또 너무 약하네요. 조금 강렬한 느낌이 들었으면 하는데 없네요. 아쉽네요. 아, 얘가 있나요? 좋아요. 제가 원하는 색깔이에요. 이렇게. 와. 제가 좋아하는 재료라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거 느껴지시죠? 뭐 상관없어요. 제 그림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파마머리 머리지만 아까 매직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약간 아까보다 조금 뭐랄까요, 거칠게 그렸더니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조금 더 아이 그림 같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 같은 느낌이 저는 드네요.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색연필의 이런 느낌이 저는 좀 좋아요. 이 매직에 너무 딱 부러지는 느낌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저는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초록색도 같이 써보면서 이렇게. 와, 벌써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나무를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옆에 사인펜이 아니라 요 크레파스랑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오일 파스텔을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근데 오일 파스텔에 분명히 갈색이 있었는데 지금 갈색이 안 보이시죠? 없네요. 그러면 할 수 없다. 요거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지만 검정색 나무를 그려볼게요.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갈색이 없으니까 검정색이 좀 눈에 띄었어요. 오, 느낌이 좋은데요? 검정색 나무. 이렇게 하고 위에는 이파리는 정상적으로 초록색과 녹색을 연두색과 녹색을 이용해서 나무랑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비슷하게 최대한 나무를 다 똑같이 그려보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재료에 따라서 느낌을 살려서 자꾸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워낙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제 마음에 드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살짝 색을 칠해볼게요. 짜잔! 순식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나머지 세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또 나무를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새로운 종의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매직을 그렸으니까 사인펜 말고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의 파스텔로 첫나무를 그려볼게요. 자, 얘가 되게 재밌는 아이예요. 저는 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을 쓸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는 재료죠. 그리고 선도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능력이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 파스텔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파리도 심지어 여기는 약간 노란색도 조금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문질러보면 짜잔! 되게 독특한 또 느낌의 재료로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파스텔의 굉장히 좋은 장점, 이렇게 번지고 자유스럽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루가 많이 날린다. 이 부분에서는 주의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중간에는 아까 매직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뭐랄까요, 사인펜을 한번 써볼게요. 제 느낌으로는 아까 매직과 비슷한 느낌의 나무가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비슷한가요? 이따가 다 같이 또 보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직에 했던 거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네요. 하고 이번에는 위에를 아까 매직에서 했던 거 말고 약간 다른 재료들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 사인펜이나 매직이 종이에 미끄러지는 소리를 저는 좀 좋아하는데, 이게 조금 과해지면 약간 유리 뭐죠? 긁히는 소리랑 또 비슷해져서 이 소리를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료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현장에서 어떤 내담자랑 작업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아마 그런 재료에 대한 이런 소리나 느낌을 싫어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잘 봐주시면, 그리고 그게 뭔가 이야기를 끌어내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재료 뭐가 남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스넷이라는 재료가 남아있어요. 좀 앞으로 당겨볼게요. 자, 이 재료가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려질 때 굉장히 부드럽게 그려져요.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이 부드러운 느낌이 이렇게 보실 때도 느껴지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색연필은 아니지만 크레파스와 비슷한 듯 하지만 크레파스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 막 잘 미끄러지는 느낌? 그래서 얘가 또 가진 장점, 최대 장점 아시죠?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또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 아동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약간 이런 느낌들 때문에 표현할 때 재미있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아하는 그 재료 중에 하나예요. 이제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크레파스 작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 결과물로 봐서는. 물론 느낌이나 그 그림을 그릴 때의 어떤 그리는 사람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지만 결과물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재료의 반전 아시죠? 원칙은 이렇게 하고 이 재료가 그 붓을 이용해서 수채화 물감처럼 물을 찍어서 하면 얘가 수채화 물감처럼 번지는 그런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진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붓은 없지만 이 물티슈를 활용해서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수채화 색연필도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수채화 색연필보다는 훨씬 뭐랄까요 부드럽게 수채 느낌이 드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고요. 붓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작업을 할 때도 완전히 모양이 망가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감처럼 효과를 줄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재료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어른들도 이거 좋아하시는 어른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와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됐죠? 자, 요렇게 작업을 같이 해보셨어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그렸던, 제가 그렸던 6개의 6그루의 나무를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보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또 약간 새롭지 않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그릴 때 보시는 거랑 이렇게 또 다 그려놓고 보는 거랑 느낌이 아마 또 좀 다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 시간에 제가 아트 저널링 그 설명해 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작업이라도 모아놨다가 이걸 또 나중에 봤을 때에 오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연결해서 또 작업이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하는 거 보시니까 아마 보시고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준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혹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만약에 하다가 좀 멈췄다 근데 그대로 그냥 두고 싶다 하시면 그 또한도 내 저널링의 한 페이지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난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시면 또 빼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나만의 아트 저널링이기 때문에 정말 내 작업을 모으는 그런 작업,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것의 이유는 내가 좀 더 미술치료와 친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직접 어떤 미술의 치유적인 효과 혹은 어떤 그 치유로서의 미술을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작업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저의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